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5명이서 작은 시골 마을 근처에 위치한 숲속 오두막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곳은 예쁘게 가꿔진 정원과 맑은 호수가 있는 곳으로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잊기에도 없이 완벽한 장소였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그 오두막에 관해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며 경고를 준 것이 조금 꺼림칙했다. 오두막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을이 지고 밤이 시작되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달빛 아래 어둠이 짙어질수록 주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나뭇잎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우리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한 친구가 과거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에 따르면 이 오두막은 오래전 한 가족이 살았던 곳이었으나 그들이 모두 실종된 이후로 비어 있게 되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가족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집 내부의 벽에 무수한 발자국과 손톱 자국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전해졌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서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며 아무도 그 근처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모두 순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저 얘기거리일 뿐이라며 웃어넘겼다. 모두 피곤했기에 자야겠다는 얘기를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늦은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내 방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어두웠고 유난히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길을 따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복도를 지나 옆 방문을 열었다. 그 방 안에는 다른 친구가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는 사람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급히 다른 친구들을 깨워 상황을 설명했다. 모두들 반신반의하며 놀란 얼굴로 벽의 자국을 확인했다. 우리 모두 그곳을 빨리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 오두막은 완전히 암흑 속에 휩싸였다. 비상 손전등을 켜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갑자기 잠기고 밖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 문이 삐걱거렸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밤새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웠다. 몇몇 사람들은 그 오두막을 새롭게 조사했고 벽에 남겨진 손톱 자국은 오래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외딴 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했고 특히 달빛이 비추던 그 복도의 모습이 늘 꿈에 나타나곤 했다. 마을 사람들조차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그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깊은 공포로 남아버렸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숲속 외딴 자리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나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구전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공유됩니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길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길게 써보겠습니다. 몇 해 전 나는 경기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 나와 내 가족은 금방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새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다. 집 주위로는 나무가 울창했고 마을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지 않는 작은 오솔길이 있었다. 집을 정리하면서 마을 이장을 만나 인사를 드렸고 이장은 친절하게 마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사온 집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장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집 말이야 몇 년 전까지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 소문에 의하면 그 집에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농담으로 받아 넘겼다. 구전에 지나지 않고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게다가 난 그런 걸 신경 쓸 만큼 예민한 성격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은 시작되었다. 이사를 하고 며칠 후 우리 가족은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TV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지만 난 이상하게도 바깥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너무 신경 쓰였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 집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는 발자국 소리 같았다. 처음엔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는 밤이 되면 더 선명해졌고 점점 집 근처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걱정이 되었고 나는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이 상황의 아내도 이상함을 느꼈고 우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한참을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나를 깨웠다. 당신 오늘 새벽에 어디 나갔었어? 무슨 소리야? 난 계속 자고 있었어.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실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흙발자국이 집안까지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안까지 들어왔다 나간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밤 긴장 속에 잠을 청해야 했다.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가끔은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집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던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화면에는 형체가 불분명한 무언가가 우리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사람의 형상이었다. 그것은 뚜렷한 발자국 소리를 내며 집 주변을 돌아다녔고 때때로 창문을 들여다보는 듯한 행동도 했다. 도저히 그곳에서는 살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섰고 우리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이삿날 마을 주민 몇몇이 작별 인사를 하러 나왔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그 소리 때문에 이사 가시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주민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 집에 전에 살던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떠났으니 무리도 아니죠. 그 길에 오래된 비극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져요. 근데 그건 오래전 일이라 그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그곳을 떠났고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로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학교의 괴담입니다. 옛날 한국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1920년대에 지어진 매우 오래된 건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항상 무언가 기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도 그 원인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의 5학년 교실 뒤에는 금지된 방이라는 별명이 붙은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은 대대로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고 실제로 방문은 항상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 둘이 영수와 진수, 이 금지된 방의 비밀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학교가 끝난 후 몰래 남아 방의 비밀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각자 손전등을 준비하고 학교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학교는 무섭고 어두운 그림자로 바뀌었습니다. 두 아이는 무서움을 애써 무시하고 교실을 지나 드디어 금지된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방의 자물쇠는 고장난 듯 보였고 두 아이는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먼지가 가득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작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은 두 아이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책상과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책 몇 권과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그림들과 알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둘은 곧 노트를 살펴보다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을 속삭이며 이 방에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의 문이 스스로 꽝 하고 닫히더니 안에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당황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더니 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어디서 그 소리가 나는지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방은 빈 방처럼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도록 아이들은 점점 미쳐갔습니다. 쉽게 열리던 문은 이제 완전히 닫혀서 어떤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이 그 노트와 관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트는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방의 놀랍도록 우울한 과거를 간직한 저주받은 물건이었죠. 학교에서 실종된 수많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노트에 쓰여진 것을 따라가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따라갈수록 그들은 무섭고 끔찍한 장면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이는 필사적으로 이 방에서 나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침이 밝았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아이는 급히 방을 나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두 아이는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이 이전보다 더욱 조용하고 겉모습이 야위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그 방을 아예 폐쇄하고 벽으로 막아두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방에서 느껴졌던 싸늘한 공기와 무엇인지 모를 혼령들의 속삭임이 간혹 들린다는 이야기가 몇몇 학생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다시 한번 그 방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용감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